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소년이었고 전쟁을 겪은 청년이었으며 산업화를 지나 IMF의 눈보라를 맞았고 팬데믹 속에서 제자들의 불안한 눈빛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오며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마주했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그토록 쉽게 상처 입히는가?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성격 탓이라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원래 까칠하고 어떤 이는 유난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수많은 학생과 동료, 가족을 지켜보며 나는 조금씩 다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을 가장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결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전쟁 직후였습니다. 대학 강단에 막 섰을 무렵이었지요. 한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학생들을 심하게 꾸짖었고 동료의 연구를 깎아내리며 작은 실수도 크게 몰아붙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나 역시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조용히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었고 학자로서 인정받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아 본 적이 없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의 날카로움이 전혀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공격 뒤에 숨은 빈자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던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궂은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이 그 안에 깊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며느리가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다른 학생을 헐뜯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을 받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 말하고 동기가 칭찬받으면 얼굴을 굳히던 학생이 있었지요. 상담을 하다 보니 그는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너는 왜 형만 못하니?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비난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의 메아리였습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아파하는 지점을 남에게 찌른다는 것을 사랑받지 못한 이는 타인의 사랑을 흔들고 인정받지 못한 이는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존중받지 못한 이는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다 자기 고통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흘러나온 상처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 자녀 독립 이후의 공허함, 경제적 불안,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속으로는 텅 빈 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이 되어 돌아갑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나는 노년에 이르러 이런 말을 자주 되뇌입니다. 노년은 인생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숨길수록 그것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난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그가 평생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상처가 약간은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한 인간의 결핍에서 비롯된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공격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고백이라는 것을,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해 대신 타인을 흔드는 방식으로 드러낸 고백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핍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핍은 어떻게 우리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걸까요? 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강단에 선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만났고 그들의 눈빛을 보며 삶의 온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보다 말 뒤에 결을 보게 됩니다. 특히 결핍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사랑, 인정, 존중, 성취, 그리고 소속, 이 5가지는 내가 평생 관찰해온 인간 갈등의 뿌리였습니다. 먼저 사랑의 결핍입니다. 전쟁 직후 나는 피란지에서 임시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유난히 거친 소년이 하나 있었지요. 그는 친구를 밀치고 사소한 일에도 주먹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문제아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하루 세끼를 걱정하며 아이를 키우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확인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대신 이상하리만큼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외침이 너를 밀어내겠다는 행동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식어가고 사회적 연결은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핍이 배우자에게 날이 되어 돌아가고 자녀에게 잔소리로 변해 흘러갑니다. 둘째는 인정의 결핍입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나는 이미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대학에도 구조 조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 교수가 후배들의 연구 성과를 집요하게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학문적 엄격함이라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승진해서 여러 번 밀려났고 학계에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후배가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 길수록 타인의 인정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인정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확인을 원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면 타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셋째는 존중의 결핍입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장면도, 상사가 부하를 인격 없이 몰아붙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 대부분이 과거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존중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것을 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넷째는 성취의 결핍입니다. 나는 은퇴를 앞둔 어느 제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크게 빛나는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칠째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왜 아니었을까라는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더 묵직해집니다. 마지막은 소속의 결핍입니다. 인간은 어디엔가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교, 직장, 동호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소속감이 눈에 거슬립니다. 모임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시기하고 남의 관계를 헐뜯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관계가 부러웠던 것인데 말입니다. 이 5가지 결핍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인정에 집착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성취로 보상하려 하고, 성취가 없으면 소속으로 위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어딘가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배웠습니다. 결핍은 숨길수록 독이 되고 인정할수록 약이 된다는 것을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린 것을 세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것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젊을 때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결핍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인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존중이었습니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덜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에게서 쉽게 떠나지 못할까요? 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붙들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아이러니한 심리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5해를 살며 수많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전쟁통에 서로 의지하던 전우들, 산업화 시절 밤을 새워 일하던 동료들, 은퇴 후에도 끊지 못하는 모임 인연들, 그 안에는 분명 우리를 소진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라며 말을 흐립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익숙함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아라, 가족이니까, 조직이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 습관이 관계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그것을 인내의 미덕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인내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소모는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헐적인 보상입니다. 이 말은 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요.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은 늘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몹시 따뜻하고 또 어떤 날은 지독히 차갑습니다. 비난과 칭찬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집착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잡음 사이로 잠깐 들려오는 맑은 음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드문 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사업가였고 아버지와 평생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냉혹했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술기운에 그래도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는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상처가 더 컸지만 그 드문 칭찬 한 줄기에 매달려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간헐적 보상의 힘입니다. 셋째는 정서적 의존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강렬합니다. 말이 세고 태도가 분명하며 존재감이 큽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치 삶이 또렷해지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위치가 달라질 때 우리는 더 쉽게 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는 착각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넷째는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만남이 쉬웠지만 50대와 60대를 지나며 우리는 압니다. 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미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낯선 고독보다 익숙한 상처가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알았습니다. 고독은 반드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은퇴 후 혼자 걷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날선 말이 더 이상 귓가에 맴돌지 않았고 불필요한 비교도 줄어들었습니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해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거나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상대의 결핍 위에 세운 임시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관계는 나를 넓혀주는가 아니면 줄여드는가를 보라.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숨이 트이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숨이 막힙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무겁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동정은 필요하지만 희생까지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결핍을 이해하는 일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대신 짊어질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는 하되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경계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노년에 이르러 내가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전까지의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학생이 무례해도, 동료가 공격적이어도, 가족이 서운하게 굴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며 넘겼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든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허용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아끼던 한 후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도 대신해주고 강의도 바꿔주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떠안았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속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우울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실에서 그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은 다르네. 노년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정리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는 4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반복입니다. 같은 방식의 상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보다 태도가 바뀔 때 변합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입니다. 둘째, 일방성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입니다. 늘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사과하고 당신만 참는다면 그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은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내가 본 건강한 관계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거기에는 고함도 모욕도 지속적인 폄하도 없습니다. 셋째, 변화의 의지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말했을 때 상대가 귀 기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하다며 몰아붙입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멈춰서서 듣습니다. 그러나 끝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나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가 작아집니까? 아니면 넓어집니까?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집에 돌아와도 한참을 곱씹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의 말로 채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리를 두는 일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합니다. 나는 몇몇 오래된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내 평온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린다면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는 쉬워지고 머무름은 신중해진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어떤 결핍을 안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그 곁에 계속 서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결국 이것을 배웠습니다. 연민은 마음에 두되 경계는 행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 연민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경계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핍을 보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반쪽짜리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105해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인정입니까? 존중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면 소속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결핍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누가 왜 우리를 괴롭혔는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내가 가장 뼈아프게 배운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학문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무심했습니다. 제자의 성과에는 엄격했고 아이의 성적에는 쉽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 격려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딸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시험 보듯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안에 결핍을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욕망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평생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 가난과 혼란 속에서 보잘것없다는 느낌을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핍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나는 더 엄격해졌고 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숨기면 공격이 되고 인정하면 성찰이 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지요. 우리는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이런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걱정하며 동시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결핍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가려주던 빈자리가 속도를 늦추면 또렷이 드러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는가? 나는 존중받았는가? 이 질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며 알았습니다. 결핍을 완전히 채우는 삶은 없다는 것을. 대신 우리는 결핍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함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이다.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끌어안고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남에게 증명하지 말고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라. 상처를 증명하려 하면 우리는 과시하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이해하면 그것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 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시기는 줄어듭니다. 분노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105해를 살며 내가 얻은 가장 큰 자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남을 이해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연민을 품되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채우지 못한 자리도 있지만 그 부족함 덕분에 나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입니다. 이해는 타인을 향해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인정한 결핍만큼 타인을 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확신합니다. 결핍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여백이라는 것을.